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내돈 사용 설명서 코너인데요.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잣돈을 우리가 모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용했어요. 오늘은 어떤 겁니까? 네. 아마도 내돈 사용 설명서, 오늘은 이제 보험 가입 이제 원칙과 리모델링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가입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료도 이제 내 돈임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명심하시고 보험료 잘 사용하는 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원론적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점검을 먼저 좀 하고 들어가죠. 네,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이제 일반적으로 막연하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내 돈을 잘 모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아프거나 다치면 그 모은 돈들이 병원에 이제 다 나가는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돈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재테크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도하고는 달리 이제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제 제대로 가입했는지 이제 확신이 좀 못 들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은 해약과 가입을 좀 반복하는 악순환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평소에 겪고 있는 보험 가입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확실히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중세나 이제 근세를 놓으면서 이제 배를 싣고 이제 물건을 실으러 가면서 해상보험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해적에게 당하거나 물건을 뺏기거나 네. 배가 침몰하거나 이럴 위험으로 생겼는데요.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건강이나 생명 뭐 이런 쪽으로 보험을 많이 들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한두 개 없는 분들은 없을 텐데 문제는 보험을 들었다가 중간에 또 해약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험을 그렇죠.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고 들었다가 해약했다가 그런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다면 네. 참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별 문제 없이 이제 가입이 가능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보험의 어떤 금융상품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어떤 소비자 중심보다는 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게 사실 이제 서민들이 몇 년마다 유행하는 이제 보험 상품을 이제 회사의 마케팅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보험은 안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본인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잘 배웠으면은 안 당할 텐데 잘 모르니까 이제 가문이설에 또 이제 많이 속아서 해약하시고 이제 가입을 또 반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보험 가입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고 원래 이제 보험도 우리 원칙대로 가입만 잘 한다면 이제 그런 이제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텐데요. 이제 보험이 원래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정 경제 살아가면서 혹여나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먼저 하시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보험 가입 또 리모델링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험 설계사 분들이 계시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보험 상품이 뜨내기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들에게 사실은 제대로 효과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실패하지 않는 보험 가입의 원칙, 똑똑한 보험 가입의 이제 이 방법을 알려주실 건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예, 일단은 이제 일반 고객들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건들이 우리 가정에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고민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든 보험이 잘 돼 있나요? 뿐만 아니라 보험료 적정하게 내고 있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면 나중에 깨고 이제 1순위가 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합리적인 보장을 받기 위한
효율적인 보험료가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험의 어떤 순수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십시일반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이 다 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안 아프거나 안 다치면 사실 그 돈은 없어지는 게 네. 예, 아주 순수한 의미의 이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를 아마 내실 겁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 급여의 한 3% 내외 정도를 떼고 이제 받죠. 예,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뭐 환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수하게 보장을 받기 위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중산층 가정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미혼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권유드리는 보험료는 예, 뭐 물론 남성이나 여성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이제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많게는 한 30만 원까지 이상을 드는 거는 저는 사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4인 가족 기준이라 그러면요,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면은 예, 저는 충분히 보장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 이제 합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예. 대부분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뭐 네. 소득의 몇 프로 정도는 뭐 보장성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념할 점은 혹시 뭐 이제 맞벌이 부부가 이제 유념을 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한 700만 원이면 뭐 10%면 70만 원을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맞벌이 부부가 오래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외벌이 가정이 됐을 때의 소득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아마도 나중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됐을 때 네. 보험을 해약하는 일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죠. 보험 설계 몇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와서 설계를 물어봅니다. 아, 몇 살이시죠? 자녀가 몇 살이죠? 대학 갈 때면 몇 살이시겠군요. 직장은 몇 년까지 뭐 이래가지고 보험료를 이 정도 내셔야 합니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금액이 지금 소장님 말씀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 맞습니다. 기준은 사실은 이런 걸 제시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기준을 주셨어요.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험의 적절한 보험료를 먼저 책정하는 것이 좋고 보험의 종류를 고르는데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단 보면 이제 순수 보장형 네네. 보험료가 이제 받지 못하는 거랑 그렇죠. 만기 때 돌려받는 이제 만기 환급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두 가지 가운데 대부분 좀 환급형을 소비자들은 선호하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잘하는 선택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순수 보장형, 네. 즉 이제 보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험료가 소멸되는 예, 그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이제 훨씬 더 현명하다. 예, 현명하고 네. 유리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보험 회사가 자선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라는 보험들은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면은요, 예. 이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00원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5만 원 정도 해서 나중에 뭐 환급을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00원짜리 가입한 순수 보장형 그 이제 가입자와 5만 원짜리 환급해주는 보장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4만 원 가지고 예, 혹시 뭐 요즘은 이제 80세 이후가 다 만기니까 네. 80세 때 뭐 4만 원 열심히 적립해서 한 500만 원 주겠습니다. 환급.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500만 원 큰 돈이지만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30세 줬는데 80세에 따지면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50만 원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온 가족 그냥 비싼 데 가서 외식 한번 하는 비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저라면 이제는 오래 사는 게 아마 더 큰 위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4만 원을 차라리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투자라든지 대안을 이제 선택해서 하시는 게 낫지.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5만 원을 만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고요. 근데 이제 보험사 자선단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중에 수수료를 거의 한 10% 정도 이상은 떼가니까 내 돈이 그대로 적립이 되는 건 아니라는 부분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의 적정 수준과 보험의 종류를 골랐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보험 가입의 원칙 또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네, 일단 보험료 수준이 네. 정해지고요. 예. 내가 이제 순수 보장형으로 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과연 내가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큰 위험부터 한번 나열해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앵커님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큰 위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글쎄 뭐 죽음, 그렇죠. 갑작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예, 사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사망 보장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사망, 그다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후유 장애, 중대 질병.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3대 질병 있죠. 암이라든지 뇌 관련된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보장받으면 좋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밖에 기타 장애라든지 질병에 대한 그런 기준들만 잘 정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큰 위험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험을 설계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가장 큰 위험 이제 사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네. 드렸는데요. 사망 보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뭐 사망을 보장받는 상품들은 이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가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엔 종신보험을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이제 그거 상품을 논하기 전에 일단 네. 원칙부터 정하자면 예.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장 기간을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죽든지 간에 받는 보험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험료가 이제 상당히 이제 비싸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가 밥벌이 할 때까지만 내가 사망 보장을 받으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예를 들면 이제 제 첫째 딸이 이제 5학년인데요. 아마 이제 20년 뒤 정도면은 이제 자기 밥벌이 정도는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망 보장을 제 나이 한 65세 정도까지만 받는 걸로 이제 저는 결정을 했고요. 보통 그거보다 길게 하죠. 80세 뭐 이렇게 예.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보험료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죠. 뛰어가는 네.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럼 과연 얼마 정도 금액을 보장을 받는 게 좋을까라고 네.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일찍 죽으면 적어도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고생을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에 한 2, 3년 정도치만 네. 보장을 받으면은 안정적으로 우리 최소한의.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건사하고 밥벌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이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가능한 한 이제 소득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그 정도의 이제 사망 보장을 같이 받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간단히 비교를 해 보면요, 사실 종신보험은 일반 중산층 분들한테는 그게 합리적인 보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1억 정도 사망 보장 받으려면 최소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그렇죠.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요. 네. 정기보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인터넷에도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보험 설계사분한테 혹시 종신보험을 권유받으시면 정기보험을 가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요. 1억 원 한 60세 기준으로 보장받는데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보장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은 사망에 대한 보장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기보험이라고 얘기해 주신 걸 좀 기억하셨다가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종신보험, 저도 종신보험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땐 그게 인기였거든요. 네. 다 종신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또 소위 패션이 달라져가지고요. 변액보험 한참 또 인기를 끌었고요. 네, 예. 정기보험이란 걸 활용하시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 네. 이제 제가 이제 중대 질병이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이라든지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기준. 그러면은 첫 번째 사망 보장도 제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느냐 고민을 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병들은 나이 먹어서 걸릴 확률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보장 기간을 짧게 잡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이런 보장들이 60세, 70세까지밖에 만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까지 보장받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큰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시기는 가능한 한 100세까지 보장을 받자. 그 다음에 금액이 두 번째 고민이 되시겠죠. 혹시 가족력이 있으면은 좀 높은 보장을 받아도 무난하겠지만요.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는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3대 질병에 대해서는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진단금 정도만 설정해 놓으시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념하실 점은 여러분들 이제 암이야 뭐 거의 보험사마다 동일하지만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표에도 나가시겠지만요. 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뇌출혈 순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심장질환은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신경경색 순으로 보장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보장 범위가 좀 넓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똑똑한 보험을 드는 방법, 굉장히 그 중요하고 깨알 같은 내용이 많아요.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의료 실비를 많이 들잖아요. 네네. 의료 실비 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지혜롭습니까? 네, 의료 실비보험은 네. 앞서 말씀드린 순서 어느 정도 중대한 사망과 이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됐다면 이제 그 밖에 이제 질병이나 장애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의료 실비를 가입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보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된 돈만큼 돌려받는. 최근에는 이제 뭐 내가 낸 돈의 한 80%, 90% 줄긴 했으나 과거 한 4, 5년 전만 해도 100%를 다 돌려받는 게 이제 의료실비 보험이었죠. 그래서 의료실비 보험은 사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까지 유지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의료실비의 역사는 손해보험사가 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따지자면 생명보험사보다는 이런 요율이 정해져 있는 손해보험사가 좀 더 저렴하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가능한 의료실비는 손해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앞서 뭐 환급형처럼 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병원 치료비의 한 70%, 80%를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이 한 20%, 뭐 10%에서 20, 30%를 내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녀보험, 심지어 뭐 태아보험까지 요즘 들어요. 네.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 들어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예, 일단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보장이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면 네. 뭐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출산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말씀하신 전에 태아보험 뭐 가입하겠습니다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는 이제 태아보험은 아니고요. 자녀보험에 태아 관련된 특약 한 3가지 정도가 네. 추가된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태아보험이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워낙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또 태아보험도 한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설계를 해보면은 이제 자녀들 보험은 5만 원 내외에서 웬만한 보장들을 다 넣어도 속된 말로 저희들 업계에서 이제 때려 넣어도 다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보험은 한 5만 원 내외에서 설계를 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의료실비와 뭐 이런 것들 넣으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보험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나 보험 가입이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의료실비와 중대질병 위주로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한 형제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서 부모님 보험을 가입해 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다면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큰 병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돈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다 드는데 요즘 보면 자동차 보험 들 때 운전자 보험도 들라고 하네요. 그건 뭡니까? 네. 운전자 보험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제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을 해주는 것들이고요. 네. 형사권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11대 중과과실이라고 해서 중앙선 침범. 그렇죠. 뭐 이런 거, 음주, 그 중에 이제 음주는 안 되고요. 음주는 안 되는군요. 예. 예. 그래서 무면허와 음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고를 났을 때 뭐 남을 치워가지고 사망시킬 수도 있고 네. 남의 물건을 좀 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중요한 이제 3가지 항목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합의금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벌금.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3가지 정도만 하면 10,000원 이내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신데 현장에서는 또 환급형 한 4만 원, 5만 원에서 많이 파니까 여러분들도 요 3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10,000원 이내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네. 다는 못할 것 같고 네네. 준비하신 거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에 요거까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일상생활 네. 책임보험은요, 보험료가 한 500원에서 많아야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네. 이거를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곤란을 당하느냐 안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선정 많이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걸 느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저랑 식사를 하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저 눈을 이제 포크로 쿡 찌르면 누가 제가 눈을 찔렀어요? 제가 찌른 앵커님이 제 눈을 네, 찌르는 네. 거죠. 그럴 일 그럼 제가 없겠죠. 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괜찮습니다. 네, 절대 안 네. 그러겠죠. 네. 자, 배상 책임 네. 해달라고. 그럼 이제 1억 원 한도 내에서 그런 배상 책임을 해주고요. 또 신체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비싼 도자기. 자, 그런 것들도 배상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것들이 일상생활 배상 네. 책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살피시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배상 책임도 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요. 실수로 그랬을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고의는 안 네. 해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보험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보험 다이어트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좀 시간이 될 때 기존에 보험 드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중에 얘기를 좀 듣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돈 사용 설명서 실패하지 않는 보험 가입의 원칙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